날씨가 많이 덥죠. 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매주 4주간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일과목 정리를 하려고 특강 시간을 잡았거든요. 우리 시험이 지금 1과목과 2과목으로 나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1과목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공부하는 거고, 2과목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손해액을 산정하는지 이걸 각각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과목은 대부분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고, 2과목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사하고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2과목은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루고요. 1과목은 이론적인 부분이 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합격자 기준이 1, 2과목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험 날짜가 9월 3일이니까 정확히 2달 남았죠. 2달 남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격시험 공부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 시험 공부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략이. 그래서 내가 1과목에 조금 더 이해도가 높다 그러면 1과목에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고, 나는 1과목 외우는 건 좀 싫고 2과목 문제풀이가 훨씬 더 쉽다 그러면 2과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배점 기준이 얘가 40점 맞고 얘를 90점 맞아도 합격하는 거고, 거꾸로 얘를 40점 맞고 얘가 80점 맞아도 합격하는 거고, 평균 60점이니까. 근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과목이 배우는, 저희들이 공부하는 공식은 몇 개 안 되는데 적용하는 품목에 따라서 어떤 건 적용하고 어떤 건 적용하지 않고 배제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하면서 내가 공부하기 즐겁고 편한 과목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평균 60만 되면 합격이니까 그걸 굳이 1, 2과목 다 잘해야 되겠다. 물론 다 잘하면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본인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과목에서는 거의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부분에서 약 한 20점 정도가 출제가 되고, 표 품목에서 한 20점, 그리고 단답형 가로넣기에서 한 25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목에 그냥 아니할 말로 그것만 공부해도 40점은 넘는다는 이야기.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쭉 보면 항상 나오는 문제는 나오니까. 그래서 1회 때 공부했던 선배님이 시험 한 달 남겨놓고 원서 접수한 다음에 1, 2과목을 그것만 했대요. 벼하고 과수. 그 다음에 그때는 가축이 없었으니까 벼하고 과수, 용어 정리 이것만 해가지고 턱걸이 62점으로 합격한 선배님도 계시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내 공부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한다 하는 확신. 근데 공부하시면서 이거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공부하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익숙해지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 4주간 3주 동안은
1과목에서 다뤄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주에 핵심 문제 100선이라 그랬는데 120문제를 뽑아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아마 이 120문제 중에서 못 나와도 6, 7문제는 나올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하는 손해평가사 시험이 국가자격시험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만큼 분량이 적은 시험도 없어요. 국가자격시험 책 2권 가지고 공부하는 시험 없잖아요. 가장 많이 수험생들이 도전한다는 공인 중개사도 책이 7권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두꺼운 거.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손해평가사는 1, 2과목으로 형식상 나눠는 놨지만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정하는 67개 품목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67개. 67개도 구분조사, 과수, 네 개뿐이에요. 공부할 거. 가수하고 밭작물하고 논작물하고 원예시설. 그래서 과수는 19개 품목인데 이것도 묶어놓으면 4개로 나뉘어. 조가전 종합위험방식, 수학전 종합위험방식, 종합위험방식, 과실 손해 방식 4가지로 나뉘고 밭작물이 아무튼 많은데 2개로 구분하면 돼요. 수확감사 보장 방식, 생산비 보장 방식. 그리고 논작물은 3개뿐이 없어. 벼밀보리. 그리고 원예시설은 우리 원예시설이 흔히 말하는 비닐하우스, 다음에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4개에다가 플러스 가축 재해보 그럼 몽당거리면 5개 품목만 우리가 공부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손해평가사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접근하기 편한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너무 어렵게 접근들을 하세요. 공부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시험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관식 그러니까 어렵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것은 많이 써보고 연습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2달이 남았으니까 제가 이 앞부분에 약 한 50페이지 정도를 쭉 중요한 사항만 메모를 해놨어요. 물론 설명을 곁들여서 강의를 할 건데 이것만 외우셔도 1과목 80점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물론 2과목도 중요하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합격을 위해서는 1과목 고득점이 중요하다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같이 공부를 하시게요.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저는 랜드3 백운점에서 손해평가 이론 과목 1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4주간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인물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 이해력이 빠르고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용어의 정의는 매 시험마다 5점짜리 가로넣기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농업재해 그러는데 우리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가 기르는 농작물이나 나무나 또는 온해시설이나 그리고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어업까지 손해평가 품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은 손해평가사가 다루는 일이 아니라 시험 범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또 어업도 가축같이 시험 범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일단 농어업재해는 그런 재해를 말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농어업재해보험. 그것은 농어업재해로 농작물이나 가축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고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은 밑줄 쳐놓으시고, 자,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즉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대액이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보험자와 계약자가 약속한 금액인데 무조건 보험 가입 금액을 내 마음대로 설정한다? 그건 아니고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이 있겠잖아요. 그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서 그래서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이 돼야지 보험료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도 지급하는 거고. 자, 밑에 보험 가액. 여러분들 가입 금액하고 가액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입 금액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고 보험 가액은 가입을 했든 그 금액에 반영이 됐든 안 됐든 그 농작물이 가지고 있는 최고 가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가축재해 보면서 자, 소를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가 가입할 때는 뭐 송아지일 수도 있고 1살짜리일 수도 있고 2살짜리일 수도 있겠죠. 그때 그 가격을 평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고 만약 소가 아주 다 커가지고 뭐 40개월이 넘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했던 소의 금액하고 사고가 난 당시에 피해를 입은 소의 금액이 다르겠죠. 그럴 때 보험 가액은 보험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말하는 거고 보험 가입 금액은 자 이게 1,000만 원이 됐지만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다 그런다면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보상할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보험 가입 금액은 회사가 보상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있네요. 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입니다.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자,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품목이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50%를 지원하고 벼하고 적과정 가수, 4대 과수,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하는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50%를 지원하고 지자체 뭐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40%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험료가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국가에서 50만 원, 아니 5만 원. 다음에 지자체에서 만 원에서 4만 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물론 조금 이따 공부할 때 자, 다른 것은 다 50%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적과정 가수하고 벼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가 보험료율이 달라지니까 그건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험금이라는 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피해율에 따라서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주는 거고 자, 시범사업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을 시작할 때 지금같이 67개 품목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사과, 배 이것만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보험의 효용성이 이 정도면 농가에 피해를 보전해 줄 수가 있고 보험으로서 효용성이 있다 하고 판단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수를 늘려온 게 67개 품목입니다. 그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자 교재에 보면 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67개 품목을 하는데 이 중에서 24개 품목이 시범사업 품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자 67개에서 24개는 시범사업 품목이고 이것도 곧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범주로 들어올 것이다.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범사업의 의미가 뭔지 이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계약자라는 것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라는 것은 보험 목적물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요. 보험증권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여러분들도 보험증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험에 가입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증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에 보험의 목적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두세요. 보험의 목적 그것은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농작물의 과실이라 그러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과수 품목이 19개 품목이라고 그랬잖아요. 19개 품목 중에서 나무도 특약으로 보장하는 품목이 13개 품목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과수 품목 중 나무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그냥 간단하게 하우스라고 해놓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가 모르겠어. 자,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기 시골 가다 보면 하우스 많이 있죠. 그런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앞에가 시설작물 재배용이라는 게 붙었네. 즉 빈 하우스는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 하우스 내에서 하우스 면적의 80% 이상의 시설 작물을 기르고 있는 시설만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저 하우스 내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즉 하우스 내에 수평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겠잖아요. 그것이 부대시설이고 선별기라든가 냉온풍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자, 다음에 농지는 제일 중요한 게 필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입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논이 지적도를 띄워보니까 필지가 4필지예요. 100, 101, 102, 104.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여기에 전체
벼를 심어서 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이 필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전체 한 덩어리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하나 자체를 보험의 목적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 100번지라는 큰 땅덩어리에 여기는 고추를 심어놨고, 여기는 뭐 콩을 심어놨고, 여기는 감자를 심어놨고, 여기는 옥수수를 심었다. 이러면 저걸 어떻게 볼 것이냐? 마찬가지. 필지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한 하나의 경작지, 4개의 농지로 봐서 각각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적하고 농지가 구분하는 건 다르다는 거. 자, 다음에 과수원은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 몇 번지가 됐든 한 덩어리에 사과가 전부 심어져서 하나의 과수원으로 관리가 된다면 하나의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나무는 나무고, 자, 농업용 시설물. 자, 체크해 놓으시고. 자, 농업용 시설물은 일단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체 및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이다. 우리가 보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우스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뼈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볼대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구조체고 그 위에 더 씌워진 거, 더 씌워진 비닐이라든가 이런 어떤 투광성 자재들, 이런 것들이 피복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업용 시설물이 되려면 구조체와 피복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공부할 건데 농업용 시설물의 인수제한 사항에 보면 피복제가 씌워져 있지 않은 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하는 말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농업용 시설물은 피복제와 구조체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구조체는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요. 피복제는 투광성 자재를 말하는 거다. 자, 부대시설은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이고, 부대시설과 비슷하지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동산시설. 동산시설은 저온저장고, 선별기, 소모품, 즉 농업용 시설물 내 지면이라든가 어떤 따로 떨어져 있고 구조체에 부착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이 동산시설이다. 그다음에 보험료율이라는 거 환급금 체크해 놓으세요. 환급금. 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자, 가입자의 잘못으로 이 보험이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된다든가 효력 상실이 된다든가 해지가 됐을 때 환급되는 금액. 그러면 이 환급은 그냥 다 주냐? 그건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미경과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에게 환급할 보험료에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준다 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일단 환급금이 뭐라는 거. 그건 체크를 해 두세요.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보험사고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100%를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계약자가 떠안아야 할, 계약자가 부담할 보험료. 이게 자기부담 비율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에 4차에 들어가시면 자손 충당금 있죠. 내가 사고 났을 때 20만 원은 2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내가 부담한다든가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에 의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 미만의 사고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이다.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이다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보험사고는 자, 중요한 거 밑에 우연한 사고라는 거. 보험금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 우연한 사고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지, 필연적인 사고는 보험의 목적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에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나오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15%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 150만 원이겠죠? 얘가 자기부담금.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자기부담금이 150만 원인데 보험사고로 입은 피해액이 130만 원이다. 보험금 지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기부담금 미만의 사고는. 그래서 자, 밑에 그 자기부담금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자기부담 제도. 그러면 이런 자기부담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여러 번 써보시고 한 번쯤 암기를 해 두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자기부담 제도는 자, 소액 손해의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 억제, 보험사의 계약자 보험료 전략,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방관적 위험의 배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기부담 제도가 없다면 조그마한 보험사고도 보험금을 타려고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운영비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리고 보험회사의 운영비가 늘어나고 보험금이 늘어나면 따라서 계약자가 부담할 보험료도 인상이 돼요. 우리 지금 자동차 보험 사고율이 높으니까 계속 지금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다음에 피보험자가 모든 금액을 다 해주게 되면 굉장히 도덕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별로 관리를 안 하겠죠. 농작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도덕적 위험을 축소하고 방관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하는 거. 만약 시험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자기부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를 5개 이상 쓰시오, 4개 쓰시오 한다면 이걸 써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에 사고율은 사고수를 가입 농가수로 나눈 거고, 손해율은 보험에 대한 보험금의 백분율이고요. 피해율은 보험금 계산을 위하여 각종 피해 수량의 백분율인데, 일단 여러분 그냥 옆에다가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 피해율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피해율이에요. 모든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가장 머리 아프게 하는 게 피해율 구하라는 거. 피해율 구하라는 거. 그래서 저 피해율이 뭐냐? 자, 보험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느냐 하는 걸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피해율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이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는 놈도 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서 해주는 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경작불능 보험금 계산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경작불능 조사에서 고사한 식물체를 보험 가입 식물체로 나누어서 산출한 값입니다. 다음에 전수조사는 자,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요. 표본조사는 자,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하는데, 그 표본으로 추출할 때 어떤 걸 추출한다?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및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표본으로 추출한다는 거.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시험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일단 그런 뜻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재조사하고 검증조사는 우리가 좀 구분해야 돼. 일단 재조사와 검증조사가 있는데요. 재조사는 누가 하냐? 자, 이번에 손해평가를 담당했던 손해평가반이 아닌 다른 손해평가반이 조사하는 게 재조사고, 검증조사는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게 검증조사예요. 왜 하느냐? 왜? 재조사는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자, 보험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하는 거고, 검증조사는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조사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예요. 그래서 자, 재조사 봅니다. 재조사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라든가 사진을 제출하면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검증조사는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추출해서 검증해 보는 거. 이제 손해평가사가 자, 지금 저가우차가수 조사 기간이거든요. 조사를 나가면 이런 리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사자, 평가사 이름, 다음에 조사 결과, 날짜, 이름. 그러면 자, 회사에서 나가서 그 농지에 있는 전체 나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자, 이제 손해평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 결과를 보고를 하겠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다간 것 같다, 너무 후한 것 같다 하고 느껴지는 것들, 민원은 없지만 그런 것들만 검증조사 타켓으로 잡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증조사에서 조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조사하고 조사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그래서 일단 재조사는 계약자의 민원으로 다시 하는 거고, 검증조사는 회사에서 임의로 일정 수를 추출해서 하는 거다. 일단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에 평년 수확량. 이것은 평년 수확량 제일 뒤에 기대되는 수확량에다만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밑에 표준 수확량은 정해진 수확량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무슨 말이냐? 평년 수확량이라는 건 옛날 5년 동안 쭉 조사를 해왔던 실제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을 가중 평균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수확량이 나오겠다 하고 기대되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고, 자,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가입 품목의 품종이나 수령이나 재배 방식 등에 따라서 정해진 수확량. 표준 수확량은 일단 두 개, 하나는 기대되는 수확량이고 하나는 정해진 수확량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일단 구분을 하세요. 이게 5점짜리 가로넣기로 나오면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면 제일 끝말만 봐. 기대되는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정해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은 밭작물이나 논작물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평년 착과량은 과수작물에 해당하는 이야기거든요. 뭐 사과나 배, 단감, 떫은가, 복숭아, 포도, 자두, 얘들한테 착과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자, 그리고 평년 착과량은 어디에다 쓰냐? 용도가 더 중요해요. 자,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 보험사고가 언제 났냐?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착과량이라는 거. 자, 평년 착과수는 평년 착과량을 가입 가중으로 나눴다. 이거 평년 착과수가 위에 나와야 되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 농지의 평년 착과수가 5만 개다. 5만 개. 그런데 과중이 평균적으로 50g이다. 500g이다. 500g 너무 큰가요? 그러면 사과 하나에 몇 g 정도 나와요? 한 200g 나오죠? 그 정도는 될 거야. 200g이다. 그러면 0.2kg. 이렇게 하면 량이 나와요. 량이. 그래서 그 평년 착과량이 나오면 그 평년 착과량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과수는 개수, 착과량은 거기에다가 보험에 가입한 과수 한 개당 과중, 과일의 무게, 이걸 곱해서 해주는 게 평년 착과수, 평년 착과량이라는 거. 다음에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이에요.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 자, 봅니다.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인데 그게 범위가 어떻게 돼요? 50에서 100% 사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이다. 그래서 이것은 가입 수확량은 보험 가입 금액의 기준이 된다는 거. 가입 가중은 과실 한 개당 평균 무게고요. 기준 착과수. 이것도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보험금 산정을 위해 가수원별로 정한 기준 과실수입니다. 기준 과실수.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에 가입 가중을 곱한 거. 저가 후 착과수. 지금 저가 후 착과수 조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가라는 건 뭐냐면 해거리를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가지에 달린 그 과일 그 유과들 있죠. 그것들 중에서 아주 문제가 있고 보니까 성과가 돼도 별로 득이 안 될 만한 것들, 그리고 해거리가 있었다면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한 과실들을 다 따주거든요. 그걸 저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가 후 착과수라는 건
저가하고 나서 나무에 얼마나 과실이 달려 있느냐. 그게 저가 후 저가수인데 보통 자 사과와 배는 사과와 배는 6월 30일까지 저가를 다 끝내야 되고요. 감은 7월 31일까지 저가를 다 끝내야 되거든요. 자, 저가를 끝내면 손해평가사들이 저기는 사고가 있든 없든 모두 나가서 저가 후 착가수를 조사를 합니다. 자, 저가 후 착가수가 그거고요. 저가 후 착가량은 말 그대로 저가 후 착가수에다 뭘 곱해줘? 가입 과정을 곱해준다. 그 다음에 감수과실수라는 건 자, 보장하는 손해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거. 감수과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가수원에 자 낙과가 5,000개가 낙과가 됐어. 그런데 낙과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 태풍이 2,000개, 우박이 500개 이렇게 해서 다 보상하는 재인데 보상하지 않는 재 뭐 1,000개를 뭐 절도로 누가 와서 1,000개를 따가 버렸다. 그러면 절도는 우리 농작물 재해보면 보상하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상 않고 이렇게 보상하는 재해, 즉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적하후 착가수에서 보상하는 건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떨어진 걸 감수과실수라고 합니다. 감수량은 감수과실수에 가입과정을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평년결실수, 평년결과모지수 나오는데 이건 OD 품목에 적용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게요. 똑같은 말인데 OD에 적용되다 보니까 그게 왜 저기 교재에 앞부분으로 빼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실수라는 거. 자,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자, OD의 보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OD. 자, 시작하는 날이 개체일 24시부터. 종기가 언제? 5월 말일인데 5월 말일. 다른 건 다 수학기 종료 시점이에요. 네? 유자는 수학 개시 시점이고 얘는 그 시점이 뭐냐고. 결실 완료 시점이고 이 시점이 5월 30일을 초과할 수 5월이 큰달이고만요.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67개 품목 중에서 결실이란 단어를 쓰는 건 A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평년 결실수, 뭐 평년 결과 모지수 하는데 실질적으로 OD 계약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시험은 조사를 많이 나가는 품목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에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제가 마이크를 끄면 조금 있다가 다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마이크 가지고는 또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OD는 결실이라는 걸 쓰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쯤이나 아마 보험 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뭐 계약 체결일 24시, 수학기 종료 시점. 이건 거의 모든 품목이니까 암기 안 하셔도 돼. 자, 보험의 시기, 즉 시작하는 날을 발하기로 한다든가 뭐 이런 좀 특이한 게 있어. 신초 발하기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 종기가 뭐 결실 완료 시점 한다든가
뭐 수학 개시 시점한다든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꼭 외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 그러면 남들 다 하는 평양가 안 내겠잖아요. 조금 다른 것 내지.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자, 감수가 되긴 감수가 됐어. 감수가 되긴. 근데 어떤 이유로 감수가 됐느냐. 즉,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수된 거. 그걸 미보상 감수량이라 그래요. 즉, 미보상 감수량의 사유는 자, 뭐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초 상태 불량으로 인한 감수량, 그리고 병해충으로 인한 감수량,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감수한 감수량. 이게 미보상 감수량이거든요. 그래서 손해평가사가 평가를 나가면 자, 미보상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 민원이 많죠. 민원이 많은데 일단 병해충을 보장하는 품목, 즉 병해충을 보장하는 품목, 특약으로 보장하는 벼라든가 보통약관으로 보장하는 복숭아, 감자, 고추 이외에 병해충은 미보상 감수량으로 받아줍니다. 미보상 감수량의 이유 저 세 가지라는 거. 다음에 수학기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학기 가격은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기준 가격이 있죠. 기준 가격과 수학기 가격은 어디에서 써먹냐? 농업 수입 보장 품목, 농업 수입 보장 품목. 농민들한테 가장 좋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방법이 수입 보장 방법이에요. 왜? 자, 수확감소 보장은 재해가 있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반해서 농업 수입 보장은 재해가 없더라도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이 되어서 발생한 피해까지 보장해 주는 게 농업 수입 보장 품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업 재해보험이 농업 수입 보장 품목은 7개뿐이 없어. 마늘, 양파, 콩, 양배추, 포도, 가을 감자, 고구마 7개뿐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농민운동을 한다면 나는 그냥 정부에다 그러게 해서 농민들 마음 놓고 농사 짓게 전 보험을 수입 보장 방식으로 바꿔주라. 그러면 농민들 나라도 그냥 복잡하니까 시골 들어가서 농사 짓겠어요. 왜? 이 농지에 얼마만큼의 농사를 지면 저 기준가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입 보장이 된다 그러면 농촌이 왜 빕니까? 안 비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7개만, 그것도 과거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손해율이 적은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농업 수입 보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준가격하고 수학기 가격이에요. 기준가격이라는 것은 뭐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놓은 가격, 그게 기준가격이고 수학기 가격은 이제 농작물 수학기,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양파보험에 가입했다. 그럴 때는 기준가격으로 가입을 하는 거고 수학기 가격이란 올해 내가 양파를 수확할 때 정해진 가격이다. 올림픽 평균가격, 농가 수치비율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농업 수입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기준가격과 수확지 가격을 정할 때 올림픽 평균값하고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올림픽 평균값은 뭐냐? 자, 우리가 비교하는 뭐 2021, 2020, 19, 18, 17, 16 이렇게 만약 5개년을 올림픽 평균값을 낸다 그러면 5개 년도 중에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빼버린 나머지 3개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올림픽 평균값이고요.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키로에 10,000원씩 팔렸어. 그러면 이 10,000원이 전부 농민들한테 갑니까? 안 그러죠. 거기에 운송비도 있을 것이고 경매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털어냈을 때 농가에서 몇 프로를 가져가느냐. 이게 농가 수치 비율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준가격 산정할 때도 올림픽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 이게 기준가격이 되는 품목이고, 물론 7개가 전부 그러는 거 아니고 대부분의 것이. 나머지 수확기 가격도 수확기 가격, 즉 수확기인 2022년 가격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하고 정하는 것도 있고, 이건 그냥 이따들하면 알고 계세요. 농업 수입 보장 품목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보장 생산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